천연꿀이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꿀은 달콤하고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생각지 못한 다양한 건강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천연종합 영양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천연꿀의 효능과 활용하는 방법, 가짜꿀이 아닌 진짜 좋은 꿀 고르는 방법 등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 먼저 천연벌꿀의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항균 작용 및 면역력 강화.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는데요. 꿀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성분인 방향족산,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등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꿀의 풍부한 영양소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은 꽃과 벌집에 포함된 미생물이 꿀 속에도 함유되어 장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 또한 증진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피로회복과 기력회복. 같은 단맛을 낸다고 해도 설탕은 정제를 다해서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성분이 없는 단순 당인데 과다 섭취 시 당뇨와 비만, 충치를 일으키는 자당이 100%인 반면에 천연꿀은 이처럼 해로운 자당은 없고 과당과 포도당, 또 각종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천연당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한 천연벌꿀은 섭취 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몸속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피로가 심한 사람들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질환 개선. 벌꿀은 다양한 항산화 항균 활성을 보여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섭취 시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혈관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질환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피부 미용과 숙면. 꿀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피부 보습을 돕는 필라그린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기미, 주근깨 등을 만드는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꿀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예방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 숙면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자기 전 따뜻한 꿀물을 마시게 되면 몸의 이완 작용을 돕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꿀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기침, 가래, 해독작용, 소화불량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은 무꿀즙을 만들어 볼 건데요. 무는 껍질째 채 썰어줍니다. 무 껍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열탕 소독 후 완전히 건조시킨 밀폐 용기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꿀을 넣어줄 건데요.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면 됩니다. 무는 거담지의 작용이 있는데요. 무의 매운맛이 나는 시니그린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점의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들러붙어 있던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내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하며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기침을 먹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면 되고요. 칼질이 힘든 분들은 채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믹서에 갈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바로 드시는 건 아니고요. 밀폐 용기에 뚜껑을 잘 닫아 밀봉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숙성을 시킬 땐 실온 보관이 아닌 냉장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자, 냉장고에서 일주일간 숙성 기간을 거쳐 완성된 무꿀즙입니다. 무꿀즙을 드실 땐 무와 같이 드시는 게 아니라 즙, 이 꿀을 드시면 되고요. 한 티스푼씩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무 맛이 나는 꿀맛입니다. 꿀즙을 먼저 다 드시고 난 후에 나중에 물을 드셔도 되고요. 완성된 무꿀즙은 냉장 보관하면서
6개월 안에 드시면 됩니다. 묵꿀즙은 기침 가래에 좋고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묵꿀즙을 만들어 놓고 꾸준히 드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혈전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절염이나 근육통에도 좋은 꿀마늘을 만들 건데요. 깨끗하게 씻어 꼭지를 제거한 마늘을 찜기에 넣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쪄줍니다. 잘 익었네요. 마늘이 이렇게 말랑말랑 물컹물컹해질 때까지 쪄주면 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알싸고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 혈관 속 피떡, 혈전을 없애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마늘에 있는 항암 효과를 살리기 위해선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익혀 먹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늘은 고온으로 쪄서 먹을 때 폐 건강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마늘을 찌면 젓가락이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찐득찐득해져요. 찜기에 찐 마늘은 한 김 식혀서 준비해 주고요. 열탕 소독 후 완전히 건조한 밀폐 용기에 찐 마늘을 넣어줍니다.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고요. 짜잔! 계피가루를 함께 넣어줄 건데요. 마늘 위에 계피가루를 뿌려줍니다. 마늘과 꿀만 사용해도 되지만 계피가루를 넣어주면 훨씬 좋아집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폐의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꿀마늘에 계피가루를 함께 넣어주면 폐질환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되는 꿀마늘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마늘을 넣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자, 이렇게 찐마늘과 계피가루를 나눠서 넣어줍니다. 지금은 통마늘을 사용했는데요. 마늘을 찐 다음 으깨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꿀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아카시아 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카시아 꿀이 아닌 다른 천연 꿀을 넣어줘도 되고요. 마늘이 잠길 정도의 꿀을 넣어줍니다. 꿀하고 마늘은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꿀과 마늘이 만나면 좋은 효능들이 훨씬 극대화돼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주며 해독 작용이 있는데 마늘에 있는 유황 성분과 꿀이 만나게 되면 혈액순환을 증폭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전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마늘하고 꿀은 몸의 염증을 없애주며 또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근육통에도 좋다고 합니다. 와우. 자, 꿀하고 마늘, 계피가루가 잘 섞이게 저어주고요. 뚜껑을 잘 닫아줍니다. 이것도 숙성기간이 필요한데요. 하루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3, 4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바로 냉장고에서 한 5일 정도 숙성 후 드시면 됩니다. 자,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꿀마늘입니다. 브라보. 꿀마늘은 먹었을 때 그냥 마늘과는 전혀 다른데요. 밤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되고요. 3알씩 하루 3번 정도는 드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아침 공복에 3, 4알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체내 독소 제거와 폐기능 강화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마늘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에 좋기 때문에 혈전 예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에게 좋으며 꿀의 대표 성분인 해독 기능으로 인해 꿀마늘만 꾸준히 섭취해도 체내에 쌓여있는 여러가지 독소들과 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자, 이번엔 숙취해소, 피로회복에 좋은 꿀물입니다. 꿀물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하죠. 꿀과 물을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꿀과 물의 황금 비율은
1에 10이라고 하는데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 스푼을 넣어도 되고 2스푼을 넣어도 되고 취향껏 넣어주고요. 물을 부어줍니다. 꿀물을 탈 때 물의 온도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꿀에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사용한 꿀은 뚜껑을 바로 닫는 게 좋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이면 숙취 해소용으로 꿀물 많이들 드시죠? 꿀 속에는 에너지 생성과 알코올 배출을 도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 B1, B6와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는데요.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단당류로 소화 과정 없이 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쓰이며 알코올을 분해하는 피곤한 간에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배출을 도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꿀 속 비타민C, B1, B6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거나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면 파괴되어 버린다고 하니까 숙취 해소를 위해 꿀물을 마실 땐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꿀을 타서 마셔야 숙취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의 항산화 성분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꿀에는 엄청나게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지만 같은 꿀이라고 해도 모든 꿀에 있는 게 아니라 일명 설탕꿀이라고 불리는 사양꿀에서는 이런 효능들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벌통 안에서 일정 시간 숙성된 천연꿀이어야만 이런 효능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과 가짜꿀 구별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꿀을 찬물에 섞었을 때 벌집 모양이 나타나야 좋은 꿀이다. 꿀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끊어지지 않고 주르륵 흘러내리면 좋은 꿀이 아니고 뚝뚝 끊어져서 떨어져야 좋은 꿀이라는 등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인터넷에 떠돌며 전해지는 얘기일 뿐 신빙성은 전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육안으로나 맛으로는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하기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연산 꿀인지 설탕꿀인지 구별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탄소동의 원소비 수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탄소동의 원소비란 꽃에서 나는 천연 꿀의 값으로 꿀의 순도, 즉 설탕의 혼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수분이 적을수록 탄소동의 원소비 수치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낮을수록 좋은 꿀입니다. 천연꿀은 식약청 기준에 보면 마이너스 23.5%, 한국 양봉농협에서는 마이너스 22.5%이며 버리기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인 사양꿀의 탄소동의 원소비는 마이너스 12%로 탄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이니까 좋은 꿀을 고르려면 탄소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한 꿀은 천성진 천연꿀인데요. 탄소동의 원소비 수치가 식약청 기준 마이너스 23.5%보다 낮은 마이너스 25.6%로 벌들이 자연의 꽃에서만 순수하게 화미를 채집하여 만든 꿀입니다. 천연꿀은 채밀 후에 부유물들의 제거 및 산패작용 방지를 위해 농축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반 농축 과정에서는 높은 열을 가하여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높은 열에 약한 꿀의 특성상 꿀의 영양소가 현저히 파괴되는 반면 천성진 꿀은 영양 높은 고품질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 일반 농축 과정이 아닌 초진공 농축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초진공 상태를 이용하여 벌꿀을 35도씨 이하 온도로만 농축해 꿀의 영양분이 파괴 없이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담은 품질 높은 굉장히 좋은 꿀입니다. 천성진 꿀은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 후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품을 택배로 받으면 2종, 3종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고요. 이 안에 좋은 천연 벌꿀임을 증명해주는 참고용 벌꿀 시험 성적서도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꿀을 선물 받는다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꿀은 꽃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제품으로 시중에 나오는데요. 어떤 천연꿀이냐에 따라 효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아카시아 꿀과 자파꿀로 불리는 야생화 꿀이 있는데요. 아카시아 꿀은 순하고 부드러운 맛과 아카시아의 은은한 향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꿀인데요. 빈혈, 피부 미용, 불면증에도 좋으며 특히 위장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야생화 꿀은 여러 가지 꽃꿀이 섞여 꿀의 풍미가 깊고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빈혈, 고혈압에 좋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꿀은 살균 효과가 있어서 잘 상하진 않지만 물이나 이물질이 묻은 수저, 침이 묻은 숟가락이 꿀에 닿을 경우 부패를 유발해 상할 수 있는데 특히 꿀물 탈 때 왜 한 수저 넣었는데 좀 부족하다 싶고 더 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물 묻은 수저로 다시 꿀을 뜨거나 하지 마시고 키친타올 등으로 수저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꿀은 비교적 유통기한이 길지만 수분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한 꿀은 습한 곳이 아닌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깨끗한 숟가락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곰팡이가 보인다거나 혹시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상한 거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자연이 준 보약인 천연꿀. 엄청난 효능들이 있는 천연꿀이라고 해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꽃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자제하거나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는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장의 면역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꿀에는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의 포자가 함유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감염을 일으켜서 독소가 번식하게 되면 치명적인 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돌 이전의 아기들은 꿀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꿀의 효능과 활용 방법, 천연꿀 구별하는 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꿀처럼 달달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꾹꾹꾹. 내 맘대로 슬프게 하실